양심적 정당은 국민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도력과 그 깨어난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전 정당,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안 할 짓이죠. 제가 이게 저한테 새로운 게 아닌 게 그동안 종교한테 제가 외쳤던 게 그거예요. 기존 종교들을 보면 믿으라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고승이니 믿어라. 내가 목자니 믿으라. 그 신도들을 깨어나게 안 해주더라고요. 세뇌를 시키지. 저는 그게 싫어서 5년간 기존 종교 제가 비판하고 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자들이 깨어나라고. 양심의 소리 못 듣는 신자들은 이미 노예 상태다. 끌려다니는 거다. 아무리 그 교주님, 그 스님, 그 고승이 대단해 보여도 본인 거 못 깨달으면서, 본인의 내면의 참나 못 깨달으면서 끌려다니시는 건 다 가짜다. 예수님, 부처님이 그러라고 종교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의 원형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듯이 정치도 정치의 원형은요, 국민 안에 민심이 천심이다 아닙니까? 국민 안에 살아있는 양심의 소리를 존중하는 정치인이 나와야 끝나는데 국민이 깨어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국민을 분열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흘립니까? 연예인들 마약 사건이라든가 막 연예인들이 아주 그냥 봉이죠. 연예인들 뭐 하나. 정치인들하고 연예인하고 같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정치인의 잘못을 이런 국민들의 당장 시선을 잡는 연예인들의 그런 비리나 추문으로 덮으면서, 또 남혐, 여혐에서 남녀 싸움 붙여가면서, 계층 싸움 붙여가면서, 종교 간의 싸움 붙여가면서 끌고 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올바른 정치의 그 모습이 아니니까, 저희는 우리가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우리가 만약에 정치 쪽으로 관심을 돌린다면 제가 지난 5년간 유튜브에서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새로운 종교의 그림을 제시했듯이 제가 뭘 하겠어요? 정치 쪽에 관심 돌리는 순간 이제 정치는 작살나는 거죠. 그동안 국민들 속이고 해먹었던지 더 이상 해먹지 못하게 제가 완전히 까발려서 밝혀내서 유튜브에 다 올려드릴게요. 그동안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만큼 했어요. 제 강의 5년간 들으시면 종교에서 자유가 오실 겁니다. 자기 안에 양심을 받아들이게 되실 거예요. 나만 휘둘리지 않고. 정치도요, 앞으로 그럼 제가 또 5년이고 해보자는 거죠. 넉넉하게 시간 갖고 지금부터 하나씩 이 정치인들의 잘못된 모습과 거기에 세뇌되어 있는 일반 국민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어떤 이 무지와 또 이런 아집에 빠져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국민들의 잘못과 정치인의 잘못,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이러고 나면요, 한 5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넉넉히 시간 잡아서 5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될 겁니다만,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있어서 학당 강의 종교 철학 5년간 들으신 것만큼 정치에 대해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정치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했어요. 고전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많아요. 예전에 팟캐스트에 탕론이라고 정치란 무엇인가, 그거 그 당시 15만 조회수 나왔습니다. 팟캐스트에서만 15만. 이게 저희는 한다고 했어요. 다만 고전 읽어주듯이 하는 거 말고 진짜 현실 정치에 우리가 당까지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짓거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전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고 국민들이 깨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국민들 깨어났잖아요. 지금 깨어나 계세요. 왜 깨어나느냐? 정보가 많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정보를 받아봅니다. 정부가 속이면 속였다는 정보까지 다 와요. 자, 이때는 더는 못 속여요, 여러분. 이제 예전식 정치는 더 이상 안 먹히는 시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국민들은 각성돼 있는데 정치인이 못 따라오잖아요. 그럼 당분간 이 상태에서 지금 엄청 불편한 동거를 해야 돼요. 저희가 빨리 자리 잡아줘야 국민들도 편해집니다. 이런 정치, 지금 각성된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치 이 수준을 우리 나라가 못 갖추면 국민들도 고생하고 다 고생하는 거예요. 국민들 안목은 엄청 높아졌는데 나라 돌아가는 꼴은 엉망이면 미치는 거죠, 서로. 그런데 지금 이 야권까지 다 해서 지금 정치인들이 그나마 민심을 중요시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는요 또 민심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도 문제 있다고 봐요. 국민을 깨어나게 하면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편견과 욕심에 안 빠지게 학당처럼 양심 강의도 해드리고, 또 홍익당이 나서서 정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만 주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소양이
이제 갖춰져 간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싹은 났어요.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걸 계속 부추겨 가면 어떻게 될까요? 꼭 매주 촛불 들자는 게 아니에요. 촛불만 들면 뭐합니까? 자기 안에 양심의 불이 켜져야지. 촛불이라는 것도 다 이 양심에서 나온 불이잖아요. 자기 양심의 불이 강해지면요.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보기 시작하면 무서워진다. 그런데 그런 힘이 50% 이상 모인다. 꼭 수가 아니라 그런 힘이 우리나라의 50% 이상의 힘을, 즉 헤게모니를 갖는다. 그럼 그때부터 이 나라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전 어른들이 말한 개벽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문명 개벽이라는 거는 정치가 변할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종교 교주들, 성자들은 계속 왔다 갔어요. 근데 개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은 안 일어났습니다. 즉 국민들 전체의 양심 수준이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어요. 성자들이 그렇게 왔다 가도. 그럼 뭐가 안 변해서 그런가요? 정치가요. 정치인들이 성자들의 말을 안 따르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따라봤자 종교가 만들어지지 이 인문 개벽, 정치적인 개벽은 안 오더라는 거죠. 그걸 이번에 바꾸고 싶어서 제가 20년간 철학을 공부하고 지난 5년간 유튜브를 통해 철학을 제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에 대해서는 저도 더 궁금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40대 초반인데 더 궁금한 게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뭐 이제 나는 어디다가 내 에너지와 이걸 써야 되지? 정력을 어디다 쓸까 하고 보니까 정치가 계속 눈에 밟히던 거죠. 결국 이게 안 바뀌어서 개벽이 안 됐던 건데 예전 성자들 한이라도 풀어드리려면 성자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사형당하고 했잖아요. 즉 정치가 안 바뀌면 성자가 다녀가도 효과가 안 납니다. 정치가 결국 바뀌어야 국민들 삶이 바뀐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연구하겠다. 홍익학당은 계속 존재합니다. 계속 존재하면서 이 나라의 양심 각성을 주도할 거고 홍익당은 양심의 실천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안팎이 서로 맞죠. 그런 당을 하나 만들어서 뭘 실천할 거냐? 홍익학당과 연계해서 국민들을 양심적으로 깨어나게 도와드리고 그동안은 인문, 철학,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깨어나셨는데 이제는 대중한테까지 그 길이 열리게 만들고 그러면 창당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바로 느껴요. 홍익학당에 문의 안 해오던 분들도 홍익당이라고 하니까 문의를 해오십니다. 왜? 이 나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한테 이 나라 이대로 넘겨줄 수 없다. 뭐라도 내가 부모된 마음으로 해야겠다 하고 문의를 해오세요. 영역이 벌써 넓어졌잖아요. 종교 철학에 관심 없는 분들도 문의를 해온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고. 그러면 벌써 양심 지킴이만 늘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꼭 무슨 인문 철학을 뭐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까? 깊이. 핵심만 알고 삶에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양심 지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민주 시민 정도의 소양을 갖추신 그런 양심 지킴이들이 있으면 되지 꼭 무슨 성인군자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양심 지킴이 과정이 있어요. 홍익학당에는. 이게 사실 민주 시민 과정이더라는 거죠. 지금 보면. 그럼 요거를 지금 그렇게 배양된 민주 시민들이 힘을 쓸 수 있어야지. 민주 시민들을 많이 배양해 놨는데 결국 할 수 있는 게 촛불 드는 일밖에 없다면 이거 암담한 현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진짜 정치인들이 돼서 한번 양심 지킴이들이 진짜 정치인 되는 길을 열어보자는 거죠. 저희가 다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양심 지킴이들이 정계로 나가게 도와주면 우리부터 발 뻗고 잘 수 있다니까요. 못 믿을 사람들을 올려보내니까 저 난리 아닙니까? 이번에 그 표창원 씨 얘기 들어보니까 안타깝더만요. 그 민주당에서도 탄핵하자고 했더니 다른 의원들이 다 꼼수만 부리니까 본인이 총대 메고 나 이번에 안 되면 국회의원 그만두겠다고 아예 하니까 그때야 이제 조금씩 움직여서 그러니까 야당 안에서도 여론 형성이 벌써 다 계산기가 다 지금 두드리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국민이 뭘 원한다는 게 분명해도 두들기고 있는데 이게 종교로 치면은 이런 똑같아요. 성직자가 저 양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느님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하느님한테 계속 딴지 거는 거랑 똑같습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면서 하느님 그래도 이득이 너무 나는데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건 양심적이지 않으니 하지 마라. 그래도 이게 그렇게 넘어가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 이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건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민심의 모든 것, 즉 욕심까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민심이라는 건 국민 보편적인 국민 모두를 위하는 마음을 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의 본질은 양심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늘 정치인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국민들의 보편적 마음입니다. 국민 모두를 이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느님 소리로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럼 벌써 그런 정치인이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고 홍익학당에서 아무리 외쳐봤자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허하게 울리고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일반인한테 이 얘기가 나가지 않으면 소수의 그런 인문학 매니아들만 모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정치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신기한 게 요즘 야당 정치인들이 자꾸 양심 얘기를 해요. 제 걸 듣지 않나 하는 의혹을 뭐 51%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름 들으시면 좋겠다. 실제로 제 페북 친구들 중에 댓글까지 남기고 하는 분 중에 민주당 보좌관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셨길 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우리가 홍익학당만으로 사실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종교계에도. 다 스님들도 보세요. 원래 문개구 보셔서 그렇지 몰래 보시고 얘기는 안 하시고. 예전에 그래 절에서 신도분들한테 많이 제보가 왔어요. 이상하게 우리 스님 용어가 달라졌다고 최근에. 그래서 딱 학당 용어로 바뀌었다고. 그런데 말은 안 하신다고. 근데 웃기지 않나요? 신자도 보고 있고 스님도 보고 있어서 둘이 얘기하면 서로 학당 거 얘기하는 줄 아는데 서로 말은 안 하고. 아무튼 근데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종교계에 사실 저희가 5년간 뿌린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계도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해요. 다 종교 현상이에요. 사실은 정치도. 어느 한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한 종교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집니다. 야가 핵심입니다. 안 만들어지면 그분 사실 힘을 못 얻어요. 만들어지면 즉 빠들이 만들어지면 이분이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고 힘이 생깁니다. 이제 권력에 가까이 가는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그걸 깨버리고 싶은 것도 있는 거죠. 그게 무지와 아집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깨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양심에 빠가 돼야 되고 정치인들도 국민의 양심에 대해서 빠가 돼야지 양심 아닌 다른 것에 빠가 되기 시작하면요. 양심을 자꾸 누르려고 해요. 서로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국민들끼리. 그래서 저희가 하던 작업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동안은 좀 더 형이상학적인 거라면 이제 형이하학적인 데 나가고 싶다. 여러분 지금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인들도 제 강의를 많이 보고 쓰시고 베끼고. 자, 이게 왜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창당도 좋고 대선도 좋은데요. 제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사업의 본질은 우리 국민 50% 이상을 양심으로 각성시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되려면 우리 보살도가 우리 양심의 도가 성공하려면 우리 문화를 대중들이 쓰고 싶어야 돼요. 베끼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사하고 싶어야 돼요. 저희가 먼저 재밌게 놀아야 돼요.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재밌게 못 노는 건 절대 퍼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우리가 재밌게 놀아야 이게 퍼지는 거지. 예. 우리부터 이게 재미없으면요 안 퍼진다고요. 그러니까 뭐 의외의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보편적 공식이라는 건 우리가 재밌어요. 얼리 어답터들이 재밌게 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리 어답터시거든요. 그렇죠? 양심 문화를 지금 누구보다 앞서서 지금 관심 갖고 쓰겠다고 나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쓰셔야 되고 이 문화가 퍼져야 됩니다. 퍼지나도 봐야 돼요. 그게 한 문명이요. 토인비가 역사 연구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그 이론이 저는 맞아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한 문명 단위가요. 역사는 늘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이런 유명한 명언 날린 분 아닙니까? 즉 한 문명은 계속 도전을 받고 거기에 응전을 해야 살아남아요. 응전을 제대로 못하면 도태됩니다. 한 문명이. 그런데 응전할 때 다수가 응전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해법을 찾아내요. 그 도전에.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의 도전을 받고 있죠. 엄청난 도전이죠. 지금 뭐냐면요. 그동안 박정희 패러다임, 박정희 스타일로 이 정경이 유착된 채로 이 우리나라를 굴러왔어요. 재벌과 정치 권력이 유착돼서 국민들 사실 착취해가면서 버텼어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왔어요. 근데 이대로는 더 못 가요. 즉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은 너무 민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과는 당장에 나는데 오래 갈 시스템은 아닙니다.
즉 이제부터는 직원 복지도 신경 쓰고 이 국민 전체의 복지, 이 인권 수준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거죠. 지난 이 민주정부 때 좀 뭐 좀 해봤다가 지금 완전히 더 유신 시대로 복권했죠. 자, 이제 문제냐면 이거 완전히 털으라고 지금 이 사건이 난 거거든요. 그걸 모든 거를 지금 박근혜 씨가 안고 터진 거죠. 예전 유신 시대의 그 모든 그 문화를 배웠던 사람이 다시 이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그런 방법을 써봤다가 이때 실패하면 확실히 실패가 결정납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과거에는 먹혔지만 지금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거죠. 배운 게 그거니까 아버지한테 썼다가 지금 작살난 겁니다. 다 털린 겁니다. 재벌까지. 근데 이 상태에서 앞으로 힘들 겁니다. 계속 국민들은. 이게 지금 문화 진체 현상이에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정신 문화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발전을. 근데 이런 현상을 극복하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해서 극복시키는 게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도전이고 효과적인 응전은 누군가 나서서 해법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학자들이 다 이건 정확히 보고 있어요. 국민들도 다 보고 있어요.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란 건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국민 다수가 계속 촛불을 들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순진한 생각이고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주겠지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인들은요, 해법을 제시해 왔나요?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못했어요. 지금 친문 세력들이요, 자기들은 무조건 해법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인들 정부 때 잘못했던 것도 제대로 반성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10년 정권을 누가 불러들였나요? 친노 정권이, 친노 세력들이 그때 잘했으면 안 왔죠. 안 불러들였어요. MB를 누가 불러들였죠? 그 정권에 완전히 실망한 국민들이 거의 막가파식 투표로 MB를 찍었습니다. 막 헤쳐먹어도 그냥 뭐라도 하는 놈이 낫겠지 하고 돈이라도 좀 벌어본 놈이 낫겠지. 무능한 건 못 참겠다. 그거를 국민이 미개하다고만 돌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올바른 이 양심당은 본인 잘못부터 정확히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그 잘못을 안 해요. 이걸 남 탓으로만 해버리고 나면 반성이 없어집니다. 근데 저는 반성하는 걸 못 봤어요. 이분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잘못한 것도 제가 볼 땐 반성이 안 됐는데요. 더 10년간 고생하시면서 되게 종교화됐어요. 저는 종교단체로 봅니다. 친문 세력은. 종교단체 중에도 되게 상당히 광신적인 종교단체예요. 저는 온몸으로 느껴요. 예, 제가 익히 연구하던 광신단체랑 똑같은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씨 깎아내리면서 신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만 끌어내리면 우리 산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미 국민보다는 어떻게 다시 친노 세력, 친문 세력이 청와대 들어가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 씨랑 뭐가 다르죠? 어떻게든 청와대 내 집이니까 내가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만 매몰됐던 분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양심적이다라고 우기시는 건데 그 양심이라는 게 국민하고 소통되는 양심이 아니면 부분적 자명함에 빠진 양심이에요. 즉 독선에 빠진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정치를 교과서적으로. 제가 봐선 그래요. 그분들은. 본인들의 답에 국민들하고 소통해가면서 뭘 고치겠다는 건 전혀 안 보여요. 과거에 대한 정확한 반성도 없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과연 그분들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이미 변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 정치권이나 학자들한테도 제가 들어보면 다들 새로운 혁명의 시기라고 얘기해요. 조국 교수님, 명예혁명의 시기다. 김용옥 선생님, 새로운 의식혁명이 지금 와야 된다. 최장집 교수님, 새로운 정당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다 얘기하시는데 어떤 혁명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토인비식으로 보면 한 문명이 도전을 받았는데 지금 정확히 어떻게 응전해야겠다는 그림이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이제 예전 방식으로는 안 통한다는 것까지만 지금 자명해진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직 자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알아내려면 국민들의 민심 안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를 열심히 들으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진보 이 야권도 자기들이 그려놓은 그림만 계속 그것도 몇십 년 전에 그려놓은 그림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안에 살아있는 양심의 소리는 안 듣고 자기들의 양심의 소리만 아주 제약된 들으면서 계속 국민들이 미개해서 못 따라오지 우리만 따라오면 이 나라는 바뀐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분들만 비판했냐면 다른 분들은 뭐 더 비판할 가치를 못 느껴서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분들은 뭐 아예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자, 대충 이제 잘해보겠다는 분들도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토인비 얘기로 가볼까요? 그럼 누가 해법을 제시한지 아십니까? 소수가 해법을 제시. 어차피 아이디어는 소수에서 나옵니다. 한 사람 머리에서 나와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꼭 그 어느 여러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소수 집단에서 나와요. 그 소수자들을 토인비가 창조적 소수자라고 부릅니다. 즉 실제로 그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소수자를 창조적 소수자라 그래요.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환극이라는 겁니다. 환극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표준, 사람들의 모델. 그때 그 국민들이 따라야 할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환극이라고 해요. 거기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이 환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대기. 환극이란 뜻이 사람 중에 꼭대기란 뜻인데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사방에서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따르기만 하면 국민들이 다 살 길이 나오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 스마트폰도 누구 보고 따라가나요? 예전 애플 보고 따라갔었죠. 그럼 애플이 환극인 거예요. 그 영역에서는 환극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 움직임을 다른 모든 그 동종업계에서 지켜보면서 따라가면 산다 하는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자가 이 우리나라 정치권에 나온다면 국민들이 이제 답을 얻는 거고 안 나오면은요 답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적 소수자의 반대말이 뭐냐면 지배적 소수자예요. 즉 지배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만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이 지배적 소수자인지 창조적 소수자인지를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적 소수자의 특징이 있어요. 우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지배적 소수자들이 우리도 창조적 소수자야 라고 우길 수 있죠. 근데 토인비가 이 말을 했어요. 창조적 소수자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문명 전체 구석구석까지 그 창조적 소수자가 내놓은 해법을 복사합니다. 미메시스라 그래요. 복사가 일어나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저 야권에서 한 그런 그 어떤 삶의 이 모델들을 여러분이 막 배우고 계시나요? 복사하고 계시나요? 진보들이 제시한 어떤 그런 삶의 원칙들을 복사하고 계시나요? 이런 거예요. 막 애플 그 줄 서서 사고 싶듯이 배우고 계시냐는 거예요. 복사하고 계시냐. 저것만 쓰면 진짜 살 수 있네라는 그런 그 자각이 드시나요? 이거죠. 진짜 저게 해법이네라는 자각을 하게 되면요. 때려도 씁니다. 그 제품을 씁니다. 복사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창조적인 답을 제시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창조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새 시대를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을 서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창조적 해법이 없는 자들은 그냥 구시대의 끝물이지 새 시대의 선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역사를 볼 때 이 정도 관점을 갖고 봐야 됩니다. 역사 철학의 영역의 얘기인데 이 정도 갖고 보셔야 돼요. 지금 구시대의 끝물인가 새 시대의 선봉인가를 보셔야 돼요. 창조적 해법이 있는가? 즉 따라하고 싶은 해법을 제시하나? 못하나죠. 저대로만 하면 살겠네 하는 답을 제시하나 이거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따라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심을 주장해 본 거예요. 양심이라는 이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퍼질 겁니다. 제가 자부합니다. 양심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입에서 자명, 찜찜, 양심 이런 얘기가 나오시게 돼 있어요. 자명하냐? 찜찜하냐? 이것만 복사되면 돼요. 저희는 많은 걸 복사하려는 게 아니에요. 복사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사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 재밌어서 따라하는 그런 의미의 모방, 복사를 말하는 거다. 미메시스라는 게. 그게 한 문명 전체에 일어나면 그 문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적 소수자가 가고 지배적 소수자가 오면 우려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새로 만들어진 틀을 또 우려먹다 제대로 된 응전을 못하다가 문명이 망한다는 거예요. 조선왕조 보세요. 도전을 받았죠. 새 왕조를 만들고 누가 응전을 했나요? 세종이 응전을 했어요. 세종이 창조적 소수자가 돼서 답을 냈어요. 그거를 조선 망할 때까지 우려먹다가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더 창조적이지 않아도 되니까 뒤에 사람들은 자꾸 지배적 소수자로 변해가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요. 매 정권, 매 왕조마다 계속 창조적일 수 있어요.
특히 지금의 이 우리 민주정부는 그래야 돼요. 정권마다 창조적이어야 돼요. 그 시대 그 시대에 응전을 해야 되니까요. 원래 매 정권마다 창조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안이하게 되기 쉽다는 거죠. 당장 급한 도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안이해지다가 어떻게 돼요? 기업 같으면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예전에 저 기업 되게 창조적이었는데 지금 시장에 창조적으로 응전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기업은 도태돼요. 금방. 스마트폰이 나타나자 사라진 기업들이 있죠. 그 전에 그렇게 히트치다가 핸드폰으로 히트치다가 스마트폰에 응전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 죽을 쓰다가 스마트폰에 효과적으로 응전해서 살아남을 수도 있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 응전을 할 거냐. 답은 간단합니다. 양심만 붙잡으시면 되고 양심을 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6가지 원칙, 불교의 육바람일에 해당되는 6가지 원칙만 지키자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모으면 뭐죠?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는 그 원칙 하나만이라도 지키자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되는 6가지 원칙을 다 지키면 더욱 정밀해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 6가지 원칙도 못 지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당당히 제시하고 우리는 정당 차원에서 그 양심적 6가지 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늘 양심에 깨어있고 사랑, 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이로운 결정을 하고 정의, 국민한테 부당한 피해를 절대 주지 않을 것이며 예절, 국민한테 항상 겸손하고 성실, 어떤 난관이 와도 양심을 끝까지 양심 지키는 걸 우리 정당의 사명으로 알 것이며 지혜, 항상 자명하고 근거 있는 것만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하겠다는. 그럼 국민들 스스로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양심각성, 항상 편견과 욕심에 빠지지 말고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 구성원들 간에 남의 입장 배려해 주셔야 되고 남한테 부당한 피해 주시면 안 되고 정의, 예절, 남한테 항상 겸손하시고 성실, 어떤 난관이 와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양심을 꼭 지켜주시고 지혜, 항상 자명하고 근거 있는 것만을 맞다고 인정해 주시면 국민과 정부가 정당이 이렇게 노력하면 왜 양심 국가가 안 옵니까? 이게 최선의 해법.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조금만 적용해도 이 나라는 바뀝니다. 지금 이 나라가요. 썩을 때까지 썩었죠. 보시면 알죠. 군. 어제도 보니까 뭐 장성들은 성추행하고 뭐 무기 팔아먹고 밑에 애들은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더만. 근데 군만 그럴까요? 군, 뭐 교육계, 문화계도요. 저희는 그런데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 에고라는 게 남보다 1원만 더 가져도 갑질하는 게 에고의 욕심이에요. 에고의 세계예요. 하나만 더 가져도. 그걸로 갑질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을을 착취합니다. 인신적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에고의 양심 빠지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양심이 그나마 있으니까 막아주니까 그나마 하다가 덜 하는 거예요. 양심이 조금만 강해지면요. 차마 못하게 돼요. 이 간단한 해법을 부정하면 보세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 인체의 이런 치유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 곳곳에서 이 암이 전이되듯이 병이 생기겠죠. 건강해지면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양심 면역력이 곳곳에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심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게 최선책입니다. 당장의 대증요법으로 그 증상만 완화시켜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스스로의 자가 치유력이 강해져야지 이겨내죠. 힘을 타서 이겨내죠.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 지킴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홍익당은 양심 지킴이들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드릴 말 전부고, 자, 앞으로 양심 지킴이 당을 키우고 살리고 해서 온 국민을 양심 지킴이로 만들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뭐 창당, 대선 이런 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일 뿐이에요. 방편일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창당이 5,000명 안 모여서 안 되면 어떻습니까? 4,000명이라도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양심 지킴이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선, 그 욕심이죠. 다른 분들 그렇게 오래 준비했는데 갑자기 준비도 안 하는 사람이 나가서 대도 미안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공식이 있어요. 항상 제가 노력한 만큼 받기로 원하지 요행을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욕심은 꼭 요행을 바래요. 안 하고 어떻게 해봤으면 합니다. 근데 양심은요, 항상, 야, 거기에 남이 들인 공이 있는데 그거 하면 되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요행바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즉, 제가 대선을 나가야 되면 나가서 알려야 되니까.
보세요. 창당은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당 중에 여러분 모르는 정당 많아요. 그런 정당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홍익당을 만들었다는 걸 전 국민한테 알려야죠. 그래야 같이 양심에 대해서 고민해 볼 어떤 기회라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 겁니다. 나가겠다. 덜컥 돼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한 적은 있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돼버리면 어떡하지?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있지만 그건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 요행을 바라는 거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건 저러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이 또 뭐 시키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앞으로 창당을 해서 뭐 할 거냐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을 그리시지 않으면 자꾸 요행바라면서 사람이요 요행바라면요 헛것이 보이거든요. 헛것을 보게 되면요 이 현실의 진지한 노력을 못 하게 됩니다. 대선 안 되면 이제 나 안 할래가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선이 되면 좋겠다 해서 갔다가 사람이 대선 안 되면 허무해지고 이제 막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창당이 된다는 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양심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당이 세계적으로 지금 드물어요. 몇 개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만큼 양심에 대해 소상히 알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양심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든 게 어딘데요? 만들어서 앞으로 앞으로 이후에 총선 대선 준비하면서 역량을 키워가 보자는 거죠. 총선 대선 걸어놓고 사람들 모으고 인재들 모으면서 가면 지금 인재들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양심적 인재들 앞으로 엄청 모일 겁니다. 그래서도 창당을 제가 주장한 거예요. 홍익학당으로만 했더니 종교인들만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본인의 어떤 그런 신비한 영성에 대한 만족만 찾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좀 답답했어요. 제가 찾는 분들은 일선 현장에서 되게 일하시면서 양심적으로 본인의 가정과 직장을 경영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저는 더 바라는 분이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오셨지만 대놓고 좀 이 사회에 엄청 많은데 대놓고 그분들을 좀 모집하고 싶다는 그 욕심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창당에 대한 욕심이 한 번씩 올라왔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하다가 사라지고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딱 좋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한목에 온 국민이 다 같이 각성되긴 드물거든요. 각성되는 시기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왔으니까 당을 만들어서 향후 총선 대선을 대비해서 준비해갈 그런 큰 마음을 갖고 혹시 이번에 덜컥 돼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되면 또 의원이 해내야죠. 양심적으로. 우주가 명령한 거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단 우리 마음은 요행을 바라는 것보다는 착실하게 만들어가자. 인재를 한 명 한 명 꼬셔보자는 거예요. 양심 지킴이를 주위에 한 명씩 만들어내자. 막 조급해지셔가지고 막 당원 원서 써달라고 했다 가져가고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 양심에 등 돌린 사람 하나를 만드신 격이 돼요. 그게 아니고 한 분 한 분 주변 분들과 양심으로 소통하면서 견고한 이 세력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실제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은. 다음 대선 때는 우리 양심 문화를 온 국민이 복사해서 쓰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들 우리를 보고 있게 만드는 거죠. 다음 대선 때. 나가면 무조건 될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좋지 않나요? 아니 창조적인 해법을 갖고 있는 건 저 사람들밖에 없잖아 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게 안 되면요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막 신앙의 힘으로 덤비실 게 아니고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고 냉정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해봤는데 전혀 이 문화가 안 퍼져요. 그럼 아닌 거죠.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해봤더니 자꾸 퍼져요. 몰라서 안 썼지 알면 써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라니까요. 현재 제가 해본 바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수많은 분들이 이 양심을 써보시더니 지금 응원의 댓글을 계속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뭘 믿고 제가 대선까지 질렀는데 아주 황당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엄청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진심이 통했구나 하는. 사실 유튜브만 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런데도 이렇게 믿어주시는 거 보고 많이 힘이 났어요. 그런데도 항상 냉정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막 이런 말들 달리시는 거 보니 제 강의를 잘 들으셨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고. 자명하시기만 하면 자명하는 동안은 따르겠습니다. 매정한 말 같지만 제 강의를 잘 들으셨구나 하는 뿌듯합니다. 저희가 찜찜하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스스로 우리 논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생을 걸고 양심이 답이다를 주장했는데 꼼수를 부리고 이상한 짓을 하면 결국 제가 만약에 내년 대선이 되더라도 꼼수를 부려서 되면 결국 뭐가 입증되는 건가요?
역시 꼼수가 답이더라는 게 입증이 돼요. 양심은 역시 답이 아니었구나가 입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을 걸고 주장한 거를 제가 부정하는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양심으로 이겨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실험의 아주 핵심입니다. 양심이 창조적 해법이라고 제시했고 양심을 솔루션이라고 얘기했으면 양심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온 국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아주 중대한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5분 쉬었다가 이제 그 식을 진행하겠습니다.